상림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년 이맘때쯤이면 총학생회장과 각 단과대학 당선자들의 축하 인사가 오가곤 했는데 이번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잡음이 생긴 것인데요. 이번 주 뉴스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총학생회장 선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았습니다. 11월 셋째 주 SB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13일 투표를 마친 후 14일 개표를 했죠. 그런데 이 개표가 논란입니다. 이러한 논란은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원 사퇴를 초래했는데요.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에서 어떠한 논란이 일고 있는지 취재의 유가은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드디어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선거가 교내 11개의 투표소에서 진행됐습니다. 많은 학우들은 각 단과대학 투표소를 찾아 의미 있는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문제는 개표 현장에서 시작됐습니다. 투표 다음 날인 14일 문화강당에서 열린 개표는 예정 시각인 13일 오후 9시보다 3시간 더 늦은 시각에 시작됐습니다.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개표 시각에 별다른 공지를 하지 않았고 많은 학우들은 하염없이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개표가 시작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표가 완료되면서 차차 투표의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중선위 측은 제8투표소인 48호관 투표함을 개표하던 중 단과대학 투표함에서 투표자 수보다 투표 용지가 더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개표를 중단한 겁니다. 많이 나온 투표 용지는 총 3장. 이 3장이 어디로부터 유입됐는지, 투표자 수와 투표 용지는 왜 일치하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 선거를 관리감독하는 중선위조차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 현장을 지켜보던 학우들은 이에 불만을 토로했고 중선위 측은 재회의를 거쳐 제9투표소부터 개표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다운학생회는 제8투표소인 48호관에서 17일 월요일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재선거를 진행한다는 SNS 공지를 올렸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재투표 대상이 아닌 제8투표소의 총학생회 투표도 다시 진행하여 17일에 개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표가 끝난 다음 날 15일 교내에는 공고문이 붙여집니다. 그런데 이 공고문의 내용이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중선위가 2번 후보자의 자격 박탈로 인하여 1번 후보자가 당선되었음을 학우 여러분들께 알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6일 일요일엔 중앙 1번 후보자의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불과 주말 사이에 2015 총학생회장 선거의 당락이 결정된 겁니다. 학우들은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이와 같은 공지에 의견을 피력했고 중선위와 일부 학우들의 의견 대립이 나타났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중선위 측은 17일에 공청회를 열어 입장 표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17일 문화강당에서 정오에 열린 공청회에선 총학생회장 후보자 2번 측의 대자보 내용과 중선위의 중립성 논란, 그리고 지난 13일 제8투표소의 투표용지 수 불일치와 지난 15일 중선위의 독단적인 대자보 설치, 이어 총학생회장 후보자 2번 측의 징계 사유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한 후 마지막 순서로 학우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우들은 이번 선거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선위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이끌어 나가야 할 중선위가 가장 기본적인 소양인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학우들은 중선위의 전원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중선위의 사퇴에 따른 이후의 방향과 새로운 선관위의 구성 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중선위 측은 이 요구를 받아들였고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또한 총학생회장 후보 2번 측의 자격 박탈은 철회되었습니다. 이후 개최될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새롭게 구성될 선관위가 제8투표소의 재투표 혹은 전체 재투표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5학년도 총학생회장 및 단과대학 선거. 4년 만의 경선이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학우들의 관심은 뜨거웠고 보다 투명한 선거를 위해 힘쓰는 학우들의 깨어있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치러질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와 향후 총학생회장 선출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되길 바라며 SB 뉴스 유가은입니다. 중선위는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17일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결국 2015학년도 총학생회장 선거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는 학교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일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데요.
그 현장에 김지혜 기자가 나가봤습니다. 지난 17일 문화강당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우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우들은 이번 선거의 정확한 정황을 알고 의혹을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주 질문 내용으론 제8투표소였던 48호간의 개표 정황과 중선위원장의 독단적 판단에 의한 공고문 부착, 그리고 중앙선관위 중립성 의혹에 대한 것이 대부분을 이뤘습니다. 또한 전 총학생 회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중앙선관위 구성 자체에 대한 비판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번 공청회 결과로 오는 20일에는 학과 회장과 각 학년 대표로 이뤄진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를 열어 새로운 중앙선관위를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을 이끌 총학생회를 뽑는 선거인 만큼 바르고 공정하길 바라며 SUB 뉴스 김지혜입니다. (11월) 셋째 주 SUB 간추린 뉴스입니다. 우리 대학에선 개교 80주년 기념 캐치프레이즈 및 엠블럼을 공모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접수 대상은 재학생과 일반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에선 행복테라피 집단상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접수 대상은 우리 대학 1학년 재학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학생상담실 750-3176, 750-31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학생생활관에선 동계 특별개관 관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접수 대상은 우리 대학 재학생 및 타 대학 계절학기 수강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학생생활관 750-5065, 750-50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양기초교육원에선 독서 감상문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제출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우리 대학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교양기초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UB 뉴스 이명준입니다. 오늘 열릴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해결책이 제시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소한 것 하나부터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